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저녁 4시 35분부터 시작해서 한 20분이 채 걸리지 않더군요. 50분 조금 넘어서 부킹이라고 하죠. 감옥에 가서 감옥이 되었건 법원이 되었건 그 주 카운티의 룰에 따라서 피고가 여러 가지 그 절차를 서류 절차를 하는 그 부킹을 끝냈습니다. 부킹에 지문 채취가 있었고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머그샷이라는 게 시대를 정의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뉴스가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있지만 물론 중간중간 모든 뉴스들이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더 깊게 다져가면서 그런 뜻으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 머그샷의 시대적인 그 정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미국에는 이 머그샷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펼쳐 나가질까? 이 한 가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찰 사진이죠. 경찰 사진인데 사진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고 나서 이제 조금 뒤부터 이 머그샷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목표는 당연히 이제 피해자에게 지금 이 경우는 피의자잖아요. 머그샷을 찍는 사람이 용의자 피의자인데 피해자에게 그 예전에 18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사람 맞습니까? 하고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찍었고 지금이야 이제 그 범죄인들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경찰의 그 관리상 필요한 게 머그샷입니다. 공공 기록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184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88년도까지는 크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72년도에 미국의 18대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타벅타벅 마차를 타고 갔죠. 이 사람이 장군 출신이잖아요. 말 속도 내고 타는 것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경찰에서 봐줬는데 또다시 터벅터벅 대통령인 줄도 알아봤고요. 18대 대통령이 속도 위반인 겁니다. 그때는 포드의 자동차가 시중에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대통령이 찬 마차가 그래서 경찰이 티켓을 끊었잖아요. 해서 그 그랜트 대통령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내 말이 순종이기 때문에 말을 듣는다 듣지 않는다 하다가 경찰서에 갔습니다. 갔는데 당시에는 머그샷을 못 찍었죠.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년 뒤부터 1880년대 훨씬 후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하여 경찰에 체포되긴 했지만 머그샷을 찍지 않은 18대 대통령 이후에 쭉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다가 45대 대통령이 어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다시 트위터, 옛날 트위터 X에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그 머그샷을 올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찍었겠죠. 의도하고. 아무튼 이리하여 45대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제가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사 좀 드려야 되겠네요. 라스베가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많이 들어주신다면서요. 저희도 늘 라스베가스, 네바다주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벅시 시걸이라는 주이시 그 맙스터죠. 조직 폭력배. 1928년도에 머그샷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젊어서요. 중졸모 쓰고 굉장히 포로제닉한 사람이죠. 그렇게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금주령 때도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라스베가스 스트립 있죠? 이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바로 조직폭력배가 만들었습니다. 벅시 시걸이. 벅시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뒤에 알카포네도 하고 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 거의 50년 뒤인 1976년도에 아주 우아한 차림의 락스타 데이빗 보위가 마약 소지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죠. 그때는 옷은 아주 우아하게 입었지만 그 사람의 눈빛은 다 풀려 있었습니다. 죽은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또 시대 정신을 얘기하죠. 1920년대 금주령이 있었던 그때와 70년대 팝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제니스 조플린도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외설적인 말 등등으로 체포가 돼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아주 스타인 제인 폰다 같은 사람은 시위하다가 머그샷을 찍었고 시위할 때 뭐 마약을 갖고 있었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비타민이었고요. 시위했기 때문에 체포된 겁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그 매력적인 가수는 여성을 침대로 유혹했다는 그런 일로 머그샷을 찍었고 그리고는 좀 더 노블한 숭고한 로자 박스 여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런 사람들도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머그샷을 찍기 조금 전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말 아이러니한 미국 정치 역사상 아이러니한 그런 아이코닉한 사진이다. 아버지의 머그샷은 하고 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본인의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검은색 그 SUV에 올라타기 전에 한 20분 동안 그 경험 같은 것은 뭐 끔찍했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 역사를 위해서 슬픈 일이다. 아무런 죄가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머그샷을 찍게 하다니 뭐 등등 이건 뭐 2024년도에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정치 개입이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타고 그 이후에 머그샷을 이 풀튼 카운티 셰리프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모습, 카메라를 아주 노려보는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연출할 수 있었을진데 지금까지는 이제 머그샷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머그샷은 도널드 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되겠죠. 지난번에는 3번 기소가 됐어도 지난 5개월 사이에 4번째잖아요. 그래서 3번 기소가 됐어도 머그샷은 찍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풀튼 카운티라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동등해야지 된다.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카메라 노려봄이 얼마나 무섭던지 그러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직 폭력배도 아니고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개발한 팝스타도 아니고 무슨 민권 운동가도 아니고 이 머그샷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분명히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야, 트럼프 전 대통령 위대해.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썩은 물을 워싱턴에서 빼려고 싸우다가 저렇게 그냥 마녀 사냥으로 잡혀서 머그샷을 찍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정말 미국 창피하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머그샷까지 찍을 수 있는 시대가 됐는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은 미국의 분열된 그런 그 정치의 어떠한 한 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을 좀 전해드리자면은 머그샷을 찍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고 편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 머그샷을 찍는 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지아주는 셰리프가 누구나 다 법 아래 동등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CNN 방송과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무섭게 노려보는 막 화나고 온갖 강함이라는 강함은 다 담은 것과 같은 얼굴 표정입니다. 신중하게 연출된 것 같다고 평을 했습니다. 검찰과 판사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건 존 볼튼이 너무 깊이 나간 것 아닌가 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웃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야. 봐라. 내가 어떻게 되나 무죄가 될 거야 하고 웃을 수도 있고 또 좀 카인드하게 보일 수도 있었는데 굿해요 하면서 존 볼튼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건 조직 폭력배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존 볼튼은 그 의도에 조지아주에서 기소된 여러 가지 가운데서 리코라는 반마피아법 제일 처음에 가장 유명해졌던 벅시 시걸이 결국은 조직 폭력배 마피아 보스였잖아요. 그걸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 존 볼튼은 그렇게 조직 폭력배처럼 보였다라고 표현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이 트위터 X 무서워.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이때는 정말 무섭게 노려본다는 말이 딱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 트위터 지금 안 하다가 올렸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계속 지켜봤겠죠. 내가 선거를 하는데
구 트위터 X라고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X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계산하다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다른 여러 가지 조금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처음에 첫 스타트를 아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글쎄요, 뭐 수천만 명, 7천만 명 이상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체크해 보지 않은 시간에 더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머그샷을 올렸습니다. 바네사 프리드먼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뉴욕타임스의 바네사 프리드먼이 표현을 하는데 규범을 깨트린 대통령과 대통령 취임 당시에 재직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규범을 깨트린 그런 대통령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집착하는 시대에 최고의 기념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법 아래 누구나 공평했다. 18대 대통령이 머그샷은 그 당시에 장치가 없어서 찍지 못했지만 경찰서에는 간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노토리어스하고 냉혹한 이런 사진이 될 것이고 넘버 2313827입니다. 머그샷에는 넘버가 보이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경찰 기록, 경찰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6피트 3인치 키에 몸무게 215파운드네요. 지금 머리칼은 브라운이거나 스트로베리, 파란색 눈동자, 인정신문은 2주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파니 윌리스는 우린 다 준비됐다. 빨리 하면 좋겠어. 뭐 10월 23일부터 모든 사람, 더군다나 이것은 마피아법 위반, 거기에 대해서 리코로 했기 때문에 같이 재판장에 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머그샷을 넘어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느낌은 사람들이 어떨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다른 주모자니까 같이 머그샷 안 찍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봤던 마크 메도우스 전 비서실장도 어제 머그샷 찍었습니다. 그제는 이제 루디 줄리아니 본인이 마피아들을 막 잡았던 그 사람도 머피아가 아니라 머그샷을 찍었고요. 그래서 이 재판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가 동시에 받을 수도 있는데 풀튼 카운티의 검사는 우리는 다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 변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도박을 했습니다. 오케이. 난 스피디한 재판을 원한다 하면서 10월 23일에 재판받기를 원해서 그 사람 케네스 최세 브로만 이 사람 한 사람만 이제 10월 23일에 재판을 받기로 됐고 그리고 인정신문은 할 테고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요. 13개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 뒤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죠. 그러면 지금 기밀 문서, 의사당 폭동 사건 또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어떠한 허쉬머니 준 것이 다 1월 달부터 3월 달, 5월 달 잡혀 있잖아요. 이 케이스가 거기에 또 하나 스케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이게 정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 년 만에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고 감옥에 가서 항복하고 체포되고 20만 달러 보석금 내고 풀려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타격일까? 라고 생각하면 실수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 후보로서 굉장히 나는 박해받고 있는 사람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것을 본인의 지금 캠페인의 중심 팀으로 이미 잡아놨습니다. 이 기소된 것을 머그샷을 이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그샷으로요 티셔츠도 팔고 또 이런 머그도 팔고요. 또 스티커, 범퍼 스티커 같은 것도 팔고 음료수, 쿨러도 팔고 많은 것을 몇 시간 만에 바로 준비한 겁니다. 저렇게 해서 나는 물건을 팔겠다 하는 것을 해서 선거 간섭, 선거 개입 이렇게 썼고요. X 트위터에 절대 항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팀을 두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들의 첫 번째 토론회에서 박스의 2명 사회자가 왜 트럼프 얘기를 1시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이슈를 좀 얘기해보자 하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후보로 지지하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슈가 없습니다. 내가 박해받고 이 정권은 뒤집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 2024년도 선거 이슈의 핵심이고 또 하나 있네요. 본인이 딸과 사위를 백악관에 데리고 들어가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등에서 뭐 엄청나게 쿠바 등등에서 돈을 벌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현 대통령의 아들이 뭐 한 달에 몇만 달러 경험 없이 컨설팅해서 받았다. 이런 것으로 범죄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범죄 가족 바이든 패밀리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의 핵심에 있는 그 중심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거의 올소 하면서 지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보내고 머그샷이 찍혀있는 이거 재밌네 좋네 하면서 셔츠를 사입고 머그잔을 사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주요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